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지식횡단의 하루씨입니다. 오늘 XRP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 홍콩의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중국에서 기존에 고수하고 있던 암호화폐 채굴 금지와 거래소 폐쇄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뉴욕 증권가에 있는 몇몇 경제지들이, 증권지들이 이걸 받아서 또 보도를 했고요. 홍콩이 중국에서 갖고 있는 독특한 지위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홍콩에서 자사 발전한 그런 뉴스는 아니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나름대로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시장 검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거래소와 채굴을 금지시킨 이후로도 그런 징조가 이미 벌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중국이 잠에서 깬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는 XRP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아시다시피 저는 고래까지는 아니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XRP의 새끼 고래 혹은 참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XRP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해주고, 온라인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리플과 XRP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선물합니다. 암호화폐를 공부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의 시대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시대예요. 그래서 신흥부자는 이제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 부분 같이 공유하시면서 XRP 무료 증정, 98% 승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암호화폐 투자 전략 전자책 무료 증정 혜택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XRP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돌파했어요, 드디어. 이게 언제 그랬습니까? 중국의 채굴 재개, 그 다음에 거래소 재개 소식이 홍콩발로 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에 뉴욕 증권가의 몇몇 미디어들이 여기에 반응을 보였을 때, 그때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넘었어요. 물론 다른 요소도 있었지만 누구나 다 말합니다. 이 중국 영향이 가장 컸다고. 이제 이거는 단순히 암호화폐 정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의 향후 자본이나 금융에 대한 태도, 즉 자본 개방과 금융 개방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달러 자본주의에 대한 유일한 변수이자 어떤 면에서 허들, 장애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땠습니까? 국가와 기관이, 그것도 전 세계 자본주의의 우물이고 어떻게 보면 달러 패권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관련된 금융기관들이나 혹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앞으로 이 국가와 금융기관과 이 기관들, 이 암호화폐 시장을 5배, 10배 이상 끌어올릴 거예요. 이미 국가와 금융과 기관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겠지만 더욱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자산 비중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 투자 비율을 낮춰야 돼요. 지금은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에 자산 비중을 좀 집중해야 될 때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잠자고 있는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깨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여기 제목대로 잠자는 곰, 중국 다시 잠을 깨나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중국이 크립토 정책,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홍콩을 통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 중이죠. 특히나 중국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게끔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이것이 벌써 한 10년 됐어요. 중국이 사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중국이 처음에 비트코인 거래소를 금지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사려면 은행을 통해서는 못 사니까 달러를 누군가가 고정해서 준 달러 기반의 어떤 토큰을 사가지고 그거를 DEX라고 해요. DEX는 뭐냐면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이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업비트 있고 뭐 빗썸 있고 이러죠. 외국은 바이낸스 있고 코인베이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잖아요. KYC라고 해서 개인 인증도 다 해야 돼요.
내 개인정보를 다 맡겨야 되고 인증돼야 되는 거죠. 근데 DEX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탈중앙화된, 즉 KYC, 자기 인증,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 없는 그냥 수한 100%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거래소를 DEX라고 하는데, 달러로 고정된 토큰을 사서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샀던 거예요. 그 바로 달러를 고정시켜준 토큰이 바로 테더예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USDT를 만드는 테더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미국 뉴욕 남부지검에서 이제 이건 너희들이 미국 금융법 위반하는 거야. 그래서 막 들여다보고 거래 내역이나 자산 내역, 담보 내역을 그다음에 기소도 하고 막 벌금도 때리고 막 괴롭혔어요, 테더를. 게다가 테더는 이게 미국인 회사가 아니에요. 홍콩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범중국계 회사예요. 테더 회장이 잡혀갈 뻔하기도 했어요. 근데 겨우겨우 고비를 넘기고 그랬었죠. 그런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하기 전에, 그 직전에 이제 공화당 쪽에서 뭐 전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테더를 막으면 안 된다. 왜냐면요, 테더 한 회사가 2024년 한 해 동안 사들인 미국 채권 국채량이 국가 순위를 7위예요. 테더사 하나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총량이 지금 우리나라랑 맞먹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하자. 왜? 미국 채권을 사주잖아요. 중국도 이제는 안 사주는데. 그러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켜서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조건만 맞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하고 대신 미국 채권을 사게 하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공유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시정책 중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국채 문제나 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굳어졌고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암호화폐 정책은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단순한 거시경제 정책일 뿐만이 아니고 세계 패권, 지정학적 패권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중국을 다운시킬 유일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세 전쟁은 협상용이고요. 마지막 번째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이거를 5월 9일에 막았었어요. 벤센트가 난리를 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채권 문제나 국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찬스인데 이걸 왜 버리냐. 이걸로 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 때도 달러의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트럼프와 가족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반대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며칠 있다가 민주당도 오케이 하면서 초고소로 통과가 된 거죠.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 자본주의의 목줄이 잡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은 좀 논쟁적일 수 있는데요.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정치에 있어서의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에 있어서는 시장 경제를 실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구조죠. 정치는 사회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적어도 1980년도 이후로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는 집단 노동에 근거한 집단 배급 경제였죠. 사회주의 경제였지만 이제는 정치 부분만 공산당 일당 독재가 유지되고 있지, 이제는 주요 도시나 주요 지역이 그런 집단 노동, 집단 배급 경제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적어도 자본주의 세계의 공장일 수가 없고요. 자본주의 세계의 공급망일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세계의 공장이고 자본주의 세계의 제1의 공급망인 나라가 어떻게 사회주의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권력 기관은 사회주의죠. 경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또한 이걸 알아요. 갑자기 세계 자본주의에서 중국이 맡고 있는 공급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체해서는 중국이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중국 공산당도 알아요. 이게 말하자면 목줄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려고 개혁 개방하다 보니 자기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일부가 된 거예요. 적어도 경제만큼은. 그래서 목줄이 잡힌 겁니다. 자본주의를 떠나서는 자기들도 자급자족할 수가 없어요. 예, 중국과 미국은 정확하게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체제 경쟁이 아니고 자본주의 안에서 누가 1위를 할 거냐의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 소련보다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카드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기도 힘들지만 미국이 중국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미국도 세계의 자본주의도 망해요. 세계의 공장인데요. 세계의 공급망인데 이걸 죽여버려요.
그럼 세계 자본주의에 모든 나라들의 공장과 공급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고민은 뭐냐면 중국을 자본주의라는 구조라는 측면에선 망하지 않게 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중심인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어렵고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관세 전쟁을 통해서는 협상으로 막 몰고 가려고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금융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또한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옛날 소련처럼 자본주의로부터 독립해서 공산주의 세력끼리만 교역하고 교류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했다가는 모두 굶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본주의는 중국 공산당의 목을 쥐고 있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중국이 자본주의보다 셀까요? 미국이 자본주의보다 셀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본주의라는 거에 중국 또한 이길 수가 없고 미국 또한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도 중국도 그 자본주의의 구조와 그 운동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무서움이고 자본주의의 그 흐름을 역행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공유하시면서 코인 무료 증정, 98% 승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암호화폐 투자 전략 전자책 무료 증정 혜택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내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랬을 때 과연 구석에 몰리고 있는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목을 죄고 있다는 거. 근데 중국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무서워서 고립화 정책으로 와서 그냥 우리끼리 자급자족을 먹고 살자 못한다는 거 알아요. 자, 그렇다면 이 구석에 몰린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선택은 유일해요. 중국의 유일한 선택은 제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보십시오. 자, 고립주의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자급자족 경제가 다 끊어요. 블록체인 다 끊고 온라인 그 인터넷 다 끊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등등 암호화폐 못 들어오게 해요. 고립주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정치에서의 공산당, 경제에서의 사회주의로 복귀하는 거죠. 요게 하나 있고요. 자, 하나는 뭐냐면은 블록체인 자본주의를 수용해서 이제는 1차 외교 개방, 2차 개혁 개방에 의해서 3차 자본금융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 속도는 좀 첨차만별이겠지만, 자,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중국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요때였거나 요구하기 초기였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중국은 이미 1차, 2차를 다 넘어서 이미 40년이 됐어요. 개혁 개방 시작한 지가 4, 50년. 지금 이미 세계 자본주의가 그냥 됐어요. 자본주의의 일원이 됐어요. 적어도 제조, 생산, 유통에 있어서 일로 못 돌아가요. 어느 국가나 그럴 거예요. 원시시대로 못 돌아가. 그는 이념보다 강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선택적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도 알아요. 자기들이 자본주의 세계 공급망이라는 거 압니다. 자본주의가 생성된 이후로 자본주의를 이긴 국가와 민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거부하거나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국가와 민족이 이긴 나라가 없어요. 소련을 보십시오. 동구권을 보십시오. 다 패퇴했잖아요. 몇십 년 만에. 중국 또한 이겨보려고도 안 되니까 개혁 개방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를 이긴 국가와 민족은 인류 역사상 없다. 중국이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 3차 개방을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합니다. 보십시오. 절대 자급자족하는 사회주의 경제, 배급 경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중국에 이미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뭐 홍콩을 통해서 여론조사하고 떠보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 보십시오. 이미 17년부터 채굴 금지했어도요. 그때 잠깐 몇 달 제로로 나타나다가 채굴한다라고 하는 게 뜨잖아요. 이렇게. 이게 20%나 돼요. 이거는 뭐예요? 지방정부가 몰래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채굴하는 걸. 그 다음에 받겠죠. 뭐 세금을 받든 뭐로 받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도 알죠. 그걸 몰라요? 다 나오는데 채굴하고 있는 게 눈 감아주고 있는 거 이미 징후가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거래소를 없앨 때 폐지할 때 어땠습니까? KYC를 못한 상태로 거래소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주고받았던 개인이나 기업들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소를 막았어요. 이 최대 실책이라고 공산당도 자평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KYC를 하고 했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래소 잠깐 열어서 KYC 하게 한 다음에 닫더라도 닫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 추적하죠.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홍콩을 통해서 계속 우회 접근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할 때 상장했어요. 하물며 홍콩에서는 이더리움도 상장했어요.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상원에 통과되니까 바로 홍콩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고요. 자기네들이 직접. 중국은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홍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불법 채굴을 몰래 인정해주면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금융 개방한다는 거예요. 속도 조절하겠지만 유일한 선택 두 가지에서 3차 금융 자본 개방으로 간다.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이거는 암호화폐부터 세계 자본주의, 블록체인 자본주의, 그 다음에 주식에 관련된 거 모든 것에 엄청난 함의를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제가 볼 때 한국 자본주의에 사는 투자자들에게 첫 번째 기회는 이거예요. 중국이 금융 개방하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하건 주식 투자를 하건. 그리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제 라이브 1부터 지금 10위까지 한 거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그런 거 얘기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코인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내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XRP도 같이 봐야 되는데 파이코인과 함께 대표적인 메이드 인 USA 암호화폐죠. 보이게 안 보이게 무지 밀어줍니다. 미국이. XRP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RLUSD라고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작년 12월에 뉴욕 남부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이미 유통시키고 있고요. 이미 시총이 5개월 만에 지난달 기준으로 5,200만 달러에 달해요. 엄청나게 급속히 자라나죠. 특히 올 4월, 5월에 들어와서는 유통량이 60% 이상 확대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리프로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생태계 대신 다른 암호화폐와는 달리 기업형, 기업이 사용한다거나 금융기관이 사용한다거나 국가가 즉 중앙은행이 사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국제거래에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의 블록체인의 암호화폐가 되고자 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좀 다른 거죠. 다른 일반적인 블록체인과도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XRP가 최고의 선점 효과를 독특히 누리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라이브 12인가요? 13에서 언급드렸는데 이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조사를 하고는 이미 XRP가 국제거래에 있어서 하루 평균 20억 달러가 유통되고 있어요. 이 블록체인 내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이 만들었던 스위프트라고 하죠. 국제거래하는 데 있어서 보냈는데 막 3일 후에 받고 4일 후에 받고 수수료 엄청 들고 희망력으로 일주일 넘고 그러잖아요. 그 스위프트를 대체해서 이미 이 XRP의 블록체인이 통해서 되는 국제거래가 이미 하루 평균 20억 달러 유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과 기업들, 국가 중앙은행들의 XRP 채택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다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등의 블록체인과는 달리 처음부터 XRP 시작이 기업형, 기관형, 국제거래형 암호화폐로서의 특징과 개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했고 개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미국, 중국의 패권, 화폐 전쟁의 전개로 인해서 블록체인 자본주의가 이제 전 세계화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불가피하게 옛날처럼 자유로운 탈중앙화 경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블록체인 세계에 국가와 금융기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국가와 금융기관 친화적인 이런 블록체인이 누구겠어요? 지금 현재는 XRP가 거의 유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꽃을 피우고 있고 앞으로도 꽃을 피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나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는 자유로운 탈중앙 블록체인 시대에서는 어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꽃을 피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가와 기관과 금융이 블록체인 분야에 진출하잖아요. 이때는 이러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는 XRP 블록체인이 가장 유리하다. 대박날 확률이 가장 높다. 단순한 블록체인에 비해서 이제 그거는 이미 현실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항상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그 장점 옆에 위험성이 있는 건데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도 제 라이브로 보면 아셨겠고 막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신문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아시겠지만 많은 은행들이나 비은행 금융기관들,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말고 일반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해요, 서로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러면서 얘네들이 만드는 블록체인은 뭐겠습니까? 기업형, 금융기관형 블록체인이겠죠. 그럼 누구랑 부딪힐 것 같아요? 주로 XRP랑 부딪히죠. 그러니까 XRP의 가장 좋은 조건이 가장 도전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을게요. 얼마 전에 JP모건이 발표했죠. JP모건을 포함한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 IB 세 군데가 연합해서 월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대요. 근데 얘네 JP모건이 이미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JP모건 그 월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XRP가 경쟁하겠죠. 이제는 많은 은행과 많은 비은행 금융기관들, 기관들, 일반 기업들, 국가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들이 쓸 수 있는 기업형, 기관형 블록체인 시장이 이제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블록체인 시장이. 큰 손이 되는데 XRP는 이것에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가장 맨 앞에서 이들과 경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RP는 기업형, 기관형 블록체인이 블록체인 세계를 지배해 나갈 때 그때 제2의 비트코인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암호화폐예요. 자유로운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비트코인이 되었다면 이 기관형, 금융기관형, 국가형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제2의 비트코인이 될 확률이 제일 높긴 한데 대신 엄청난 경쟁 앞에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0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판타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쟁에서 지면 안 되겠죠. 근데 경쟁에서 이긴다면 그렇게 될 만큼 엄청난 위치에 있어요. XRP가. 기관형 블록체인의 선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형 블록체인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얘네들이 XRP랑 전면 대결을 하느냐 아니면 XRP를 활용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이고 엄청난 폭등이 뒤따를 시장이고 만약에 박살이 나면 참혹하게 패배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믿고 보는 게 뭐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XRP는 초기 단계부터 초기 모근을 심한 투자자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 금융이 XRP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돈은 기술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누가 밀어줬어요? 미국 금융기관이 밀어줬다고요. 그래서 쉽게 얘가 망할 거냐 쉽게 버림을 받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할 확률이 높다. 왜? XRP가 위치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향후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XRP 보유하라. 매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매수해라. 왜냐하면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CBDC 하는데 보니까 딴 걸 안 쓰고 XRP 블록체인을 썼더라고요. 왜? 잘 맞으니까. 그러니까 경쟁을 하지만 예를 들면 괜히 투자를 해서 그 투자비를 드느니 XRP를 활용할래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특히 CBDC를 준비하는데 그 블록체인을 XRP로 썼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와, 이 정도 경쟁력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희망적으로 가지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영상 보신 분들 XRP 선물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XRP 순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사실 중요해요. 이거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공부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의 시대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시대예요.
그래서 신흥부자는 이제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 부분 같이 공유하시면서 XRP 무료 증정, 98% 승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암호화폐 투자 전략 전자책 무료 증정 혜택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XRP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내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파이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